53년 독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4년 6개월 만에 T천급 탄소섬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인장 강도 6.8, 일본의 6.4를 능가한 수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만 가능하다던 기술, 한국이 세계 세 번째로 해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받은 건 일본이었습니다. 53년간 한국을 무시해온 일본, 그들은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겼다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도쿄 니온바시에 위치한 토레이 본사 25층 회의실. 창밖으로 도쿄 스카이트리가 보이는 그 방에서 저는 53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효성이 T천급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야자키 전무의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1987년 토레이에 입사해 38년간 탄소섬유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죠. T천 개발팀 초기 멤버였고 보잉과의 독점 계약 협상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53년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토레이가 어떤 회사인지 아셔야 합니다. 1971년 우리 토레이는 세계 최초로 상용 탄소섬유 TORAYCA T300을 개발했습니다. 철보다 10배 강하면서 무게는 4분의 1점. 꿈의 신소재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개발 초기 20년간 적자만 수천억 엔이었어요. 주주들은 대체 언제까지 돈을 태울 거냐며 압박했고 경영진 내부에서도 탄소섬유 사업을 접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검은 비행기를 띄워보겠습니다. 탄소섬유로만 만들어진 항공기. 그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보잉과 장기 공급 계약 체결. 787 드림라이너의 동체 50% 이상이 우리 TORAYCA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4년간의 적자와 조롱을 견딘 끝에 우리는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그 후로 토레이는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의 41%를 장악했습니다. 2위 업체와의 격차가 3배 이상. 사실상 독점이었죠. 특히 T천급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우리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인장 강도 6.4GPa. 이건 일반 탄소섬유보다 20% 이상 강한 수치예요. 우주 발사체, 최신 전투기, 심해 잠수정까지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소재죠. 미국 헥셀이 10년 넘게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독일 SGL도 포기했고요. 중국은 아예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T천급은 원료 중합부터 방사, 소성까지 모든 공정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단 하나의 공정에서라도 오차가 생기면 전체가 불량이 돼버려요. 우리는 53년간 그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수만 번의 실패를 통해 쌓아올린 데이터. 그것이 토레이의 진짜 자산이었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T천급은 영원히 토레이만의 것이라고.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넘볼 수 없다고. 특히 한국은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여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탄소 소재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관계자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타나카 상무님, 한국이 T천급을 개발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소 15년은 걸릴 겁니다. 잠시 뜸을 들였다가 덧붙였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원히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그때 한국의 탄소섬유 수준은 T700급이었습니다. T700은 범용 탄소섬유예요. 자전거 프레임, 낚싯대, 골프채 같은 스포츠용품에 주로 쓰이죠. T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T700은 경차고 T천은 F1 레이싱카예요. 경차 만드는 기술로 F1 머신을 만들겠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탄소섬유 역사는 고작 10년 남짓이었어요. 효성이 2011년에 처음 탄소섬유를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우리 기술을 벤치마킹한 수준이었죠.
우리 토레이 한국법인이 구미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효성은 그걸 납품받아 쓰는 입장이었습니다. 고객사가 공급사를 이기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컨퍼런스 만찬장에서 미야자키 전무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 탄소섬유? 자전거 프레임이나 만들라고 하세요.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후 저는 효성 전주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의 일정이었어요. 전주공장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규모는 우리 시즈오카 공장의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시설은 나름 현대적이더군요. 안내를 맡은 효성 직원이 공장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연간 2,000톤 규모로 T700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00톤. 우리 토레이 전체 생산량의 5%도 안 되는 수준이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2028년까지 연간 24,000톤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는요? 1조 2천억 원입니다. 저는 내심 비웃었습니다. 1조 2천억 원? 우리가 T천 개발에만 투자한 금액이 그 이상이에요. 양산 시설까지 합치면 수조에는 될 겁니다. 한국이 1조 원 투자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T700 생산량 늘리는 정도겠죠. 공장 투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쪽 건물은 R&D 센터인데 현재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4층짜리 건물. 창문에는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고 출입구에는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차세대 제품 개발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차세대 제품. T700 다음이면 T800 정도겠죠.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건물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창문을 완전히 가린 암막 커튼, 입구를 지키는 보안 요원의 날카로운 눈빛,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3년 후 그곳에서 나온 결과물이 우리 토레이의 53년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4년 전 초겨울이었습니다. 도쿄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타나카 상무, 한국 출장 좀 다녀와 주십시오. 한국이요? 무슨 일입니까? 효성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미야자키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언론의 효성이 차세대 탄소섬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T천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코수음을 쳤습니다. T천급이요? 설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죠. 현장에 가서 동향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니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울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거리에는 성탄절 장식들이 걸려 있었죠. KTX를 타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남짓.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 사이로 고속철도가 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2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는데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빠르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탄소섬유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니까요. 전주역에 도착하니 효성 측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타나카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박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3년 전 공장 방문 때도 안내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때보다 머리카락이 조금 새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네, 요즘 좀 정신없습니다. 그의 대답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걸까? 차로 30분 정도 달려 전주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년 전과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장 부지가 2배 이상 넓어져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대형 크레인들이 추가 시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설 공사 중이신 겁니까? 네, 3차 증설입니다. 내년 초면 완공됩니다. 규모가 상당하군요. 박 팀장은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열기와 함께 탄소섬유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생산 라인의 속도가 3년 전보다 확연히 빨라져 있었어요.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더 능숙해 보였고요. 생산량이 많이 늘었군요. 현재 연간 6,500톤입니다. 증설 완료되면 9,000톤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9,000톤이면 우리 토레이 전체 생산량의 약 20% 수준.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가고 있군. 하지만 여전히 양으로 승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품질은 T700급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공장 투어 중 잠시 쉬는 시간. 저는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사실은 3년 전 봤던 그 건물이 궁금했어요. 암막 커튼이 쳐진 4층짜리 R&D 센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살짝 돌아가는 척하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3년 전보다 보안이 훨씬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출입구에는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CCTV가 사방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탄소섬유 소성 공정에서 나오는 연기. 저는 그 연기의 색깔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일반 T700급 소성에서 나오는 연기는 옅은 회색입니다. 하지만 저 연기는 달랐어요. 짙은 청회색, 고온 소성, T1000급 이상의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만들 때만 나오는 색깔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나카 상무님, 이쪽은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박 팀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네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제 팔을 잡듯이 가볍게 터치하며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그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짙은 청회색 연기가 겨울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효성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3년간 지켜온 벽.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전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도쿄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효성 전주 공장 방문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야자키 전무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회색 연기라고? 확실합니까? 제가 38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그 연기 색깔은 절대 착각할 수 없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회색 연기. 그건 섭씨 1400도 이상의 고온 소성에서만 나오는 색깔입니다. 일반 T700급은 1000도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T1000급 이상의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만들려면 훨씬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효성이 그 온도로 소성을 하고 있다. 그건 T1000급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미야자키 전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20년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효성이 몇 년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왠지 불안했습니다. 효성 직원들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박 팀장. 그의 다크서클 짙은 눈 밑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동자 자체는 이상하리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를 성취하기 직전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실패에 지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보 수집 채널을 통해 효성의 연구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미야자키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법인에 지시하죠. 그로부터 2주 후 구미에 있는 토레이 한국법인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효성이 지난 5년간 민군협력기술 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사업명은 인장강도 6.4기가파스칼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입니다. 6.4기가파스칼. 그건 정확히 T1000급의 스펙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투자 규모는 정부 출연금 98억 원, 효성 자체 투자 약 400억 원입니다. 500억 원. 우리가 T1000에 투자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가 효성 주변을 탐문하기로 한 거죠. 전주에 도착해서 효성 공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공장 직원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비빔밥을 시키고 주변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R&D 센터 사람들 집에도 못 간다며? 응. 거의 한 달째 야근이래. 뭔가 큰 거 하는 것 같아. 성공하면 좋겠다. 회사 주가도 오르고. 글쎄, 티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던데. 티천 점. 그 단어가 나오자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역시. 효성은 티천급을 개발하고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식당을 나와 공장 정문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3년 전 봤던 R&D 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창문의 암막 커튼은 여전했고 옥상에서는 어김없이 청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옆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왔습니다. 하얀 실험복을 입은 중년 남성.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류 중 한 장이 날아갔습니다.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쫓아갔지만 종이는 바람에 날려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걸 주웠습니다. 그리고 눈이 굳어버렸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글씨. H3065 인장 강도 테스트 결과. 그리고 그 아래. 측정값 6.21 GPA, 6.21 기가파스칼. T1000급 기준인 6.4에는 못 미치지만 T700급의 5.5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 그들은 이미 T800급을 넘어선 거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요. 그거 제 서류입니다.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 네. 바람에 날아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21 GPA.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21 GPA. 효성은 이미 T800급을 넘어섰습니다. T1000급까지 남은 건 0.19 GPA. 불과 3% 차이. 그들은 거의 다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3%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토레이도 T800에서 T1000까지 가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 마지막 3%를 올리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죠. 효성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 아니, 해내지 못할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효성 직원들의 눈빛, 그 열정, 그 집념. 우리 토레이 창업 세대가 가졌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맞아줬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괜찮아. 저는 대충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효성 관련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효성의 탄소섬유 개발 역사, 2008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MOU 체결, 2011년 국내 최초 범용 탄소섬유 탄섬 개발, 2013년 전주공장 상용 생산 시작, 2017년 T1000급 개발 프로젝트 착수, 그리고 지금은 T1000급 개발 완료 직전. 단 4년 6개월 만에 우리가 53년 걸린 일을 한국은 4년 반 만에 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야자키 전무였습니다. 타나카 상무. 한국에서 뭔가 알아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6.21 GP의 서류. 그걸 보고해야 할까? 보고하면 회사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하지만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무님, 내일 아침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겁니까?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사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보고가 열렸습니다. 저는 간밤에 정리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효성이 현재 인장 강도 6.2 GP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6.2라고? 그게 확실합니까? 미야자키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까? 현지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서류를 잠깐 봤습니다. 잠깐 봤다고요?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자세한 경위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6.2 GPA. 그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T천급까지 코앞이라는 뜻이니까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효성의 개발 속도를 늦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자재 공급을 조이는 건 어떻습니까? PAN 원사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그건 불가능해요. WTO 규정 위반입니다. 그럼 기술 인력을 빼오는 건 효성 연구원들이 우리한테 올 리가 없죠. 지금 그쪽이 성장세인데. 논의는 공전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서서 도쿄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스카이트리가 보였습니다. 우리 토레이가 53년간 쌓아올린 탑, 그 탑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본사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효성 동향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효성 R&D 센터의 야간 조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옥상 연기 색깔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짙어졌습니다. 효성이 국방과학연구소와 추가 협력 계약을 맺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소식은 하나같이 불안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장이 쓰렸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하려는데 미야자키 전무가 불렀습니다. 타나카 상무,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그의 방에 들어가니 위스키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잔하시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잔을 받았습니다. 미야자키 전무가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효성이 T천급 개발에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무님께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성공할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제가 38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를 봐왔습니다. 성공하는 팀과 실패하는 팀은 눈빛이 달라요.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효성 직원들 눈빛을 봤습니다. 그건 뭔가를 이루기 직전인 사람들의 눈이었어요. 실패에 지친 눈이 아니었습니다. 미야자키 전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술 개발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빨리 다음 단계로 가는 것뿐입니다. 다음 단계라면 T1100급, 인장 강도 7.0 GPA 이상.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영역으로 먼저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해야겠군요. 그날 밤, 저는 택시 안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3년. 우리가 53년간 지켜온 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주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보잉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효성 첨단 소재에서 탄소섬유 샘플을 보내왔습니다. 품질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잉이 효성 샘플을 테스트한다고?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보잉은 새로운 공급업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토레이와의 53년 독점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샘플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테스트 결과가 나오려면 2개월은 걸립니다. 2개월.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효성 탄소섬유가 보잉 787에 탑재되는 꿈. 그리고 우리 토레이 공장이 텅 비어가는 꿈. 아내는 제 얼굴이 날로 수척해지는 걸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좀 가봐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괜찮아.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약 3년 전 가을.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쳤죠. 니케이 신문 일면. 한국 효성, T천급 탄소섬유 개발 임박. 일본 독점 체제 붕괴 초읽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효성 첨단 소재가 인장 강도 6.4GPA급 초고 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일본 토레이와 미국 헥셀만이 보유하던 기술로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효성은 이미 양산 준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초 상업 생산이 시작될 전망이다. 신문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문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3년간 지켜온 벽이 정말로 무너지는 건가? 출근길 지하철 안. 주변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탄소섬유 개발했대. 대단하다. 일본이랑 미국만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야? 토레이 주가 떨어지겠네. 그 말을 듣고 저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토레이 인더스트리즈. 전일 대비 마이너스 4.7%. 장중 한때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시가총액 수조 엔이 하루 만에 증발한 겁니다. 본사에 도착하니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주주들 항해 전화, 기자들 문의. 미야자키 전무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회의실을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타나카 상무,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기자 브리핑 자료 좀 정리해 주십시오. 30분 후에 발표해야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요? 뭐긴 뭐야. 우리 기술이 여전히 우월하다. 그 논조로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술이 여전히 우월하다? 정말 그런가? 효성이 6.4GPA를 달성했다면 그건 우리 티천과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동등하다 정도. 아니, 솔직히 말하면 효성이 4년 6개월 만에 해낸 것을 우리는 53년 걸렸습니다. 개발 효율성으로 따지면 우리가 진 겁니다. 완패예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겨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기자 브리핑. 미야자키 전무가 준비된 원고를 읽었습니다. 토레이는 53년간 탄소섬유 업계를 선도해온 글로벌 리더입니다. 한국 효성의 개발 성공을 축하하며 이는 탄소섬유 시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T천급은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품질 안정성, 양산 능력, 고객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토레이는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보잉과의 계약에 영향이 있습니까? 향후 토레이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효성의 가격 경쟁력이 토레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야자키 전무는 능숙하게 질문들을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야자키 전무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53년간 올려다보던 탑, 그 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성의 공식 발표만 남았습니다. 약 3년 전 10월, 효성 첨단 소재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전주 효성 본사의 기자회견장이 비치고 있었어요. 단상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올랐습니다. 그의 뒤로 H3065 초고강도 탄소섬유라는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효성 첨단 소재는 인장 강도 6.8GPA, 탄성률 295GPA 이상의 초고강도 탄소섬유 H3065 개발 성공을 공식 발표합니다. 6.8GPA. 회의실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6.8이라고? 우리 티천보다 높잖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6.4GPA가 아니었습니다. 6.8GPA. 우리 토레이의 티천급 인장 강도는 6.4GPA입니다. 효성은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53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기술을 4년 6개월 만에 추월해버렸습니다. 조현준 회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발로 대한민국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T천급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2028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2만 4천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우주 발사체, 항공기, 방위산업 등 국가 핵심 분야에 적용될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 공장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최신 설비가 갖춰진 생산 라인, 탄소섬유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 그리고 연구원들의 환한 얼굴, 박 팀장도 보였습니다. 그의 눈 밑 다크서클은 여전했지만 얼굴 가득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이미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일본 토레이와의 경쟁에서 자신 있습니까? 조현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경쟁이라기보다는 함께 시장을 키워나가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탄소섬유 시장은 2028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을 보여주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파트너라. 우리가 53년간 무시하고 깔보고 비웃었던 그들이 이제 우리와 파트너가 되자고 합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야자키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8 GPA라.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가 졌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월의 도쿄 하늘. 맑고 높았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한국의 탄소섬유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53년의 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효성 발표 이후 1년. 저는 토레이에서 퇴직했습니다. 38년. 1987년 입사해서 2025년 퇴직. 긴 세월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저는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38년간 모은 탄소섬유 샘플들이 놓여 있었어요. T300부터 T700, T1000까지 토레이 탄소섬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샘플들. 그 중에 새로 추가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효성의 H3065점. 어떻게 구했냐고요? 비밀입니다. 그 샘플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실타래처럼 가느다란 섬유. 겉으로 보기엔 우리 T1000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인들의 4년 6개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좌절, 밤새 불을 밝힌 연구실, 안 된다는 말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집념. 저는 그 샘플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한국의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사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전라남도 고흥 끝자락에 위치한 그곳은 바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저는 취재진 사이에 섞여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47m 높이의 누리호. 하얀 동체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발사 10분 전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로켓에는 효성의 탄소섬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성체를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어링.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는 핵심 부품. 그것이 한국산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겁니다. 발사 5분 전.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성공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기술이 담긴 로켓인데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1분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7, 6점.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5, 4, 3, 2, 1점. 발사. 굉음과 함께 화염이 솟아올랐습니다. 누리호가 천천히 발사대를 떠났습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로켓.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경쟁사 기술의 성공을 보면서 울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한국인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다. 대한민국 만세.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누리호는 점점 작아지며 구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위성분리 성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무 완수.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다 바람이 눈물을 말려줬습니다. 53년간 한국은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T천급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 기술로 만든 부품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기술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것을. 효성의 연구원들은 그 조국을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안 된다는 말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38년간 무엇을 봐온 걸까요? 기술의 높이만 봤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땀은 보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봤지, 그 숫자를 만들어낸 집념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를 떠나기 전, 저는 효성 전주공장에 들렀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정문에서 안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전 토레이의 타나카입니다. 박 팀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박 팀장이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타나카 상무님. 아니, 이제 상무님이 아니시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로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누리호 발사를 봤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요. 직접 보러 가셨어요? 네. 꼭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다크서클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7년 전 이 공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T천급을 만들 수 있을 리 없다고, 자전거 프레임이나 만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타나카 상무님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솔직히 화났죠. 분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된다고 단정 짓는 건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분함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그 마음으로 4년 6개월을 버텼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나카 상무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라고요? 무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독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저력이구나. 무시당해도 웃을 수 있는 힘. 분함을 원동력으로 바꾸는 힘. 그것이 4년 6개월 만에 53년의 벽을 허문 비결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려는데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타나카 상무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 자문위원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해 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요? 53년간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을?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자문해 주시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을 떠나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효성 H3065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샘플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연락했습니다. 타나카 히로시입니다. 자문위원 제안 수락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 그 하늘은 서울의 하늘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한국을 만나게 됐습니다. 53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1년에 서너 번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주공장에 가서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진흥원 세미나에서 강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경쟁사를 도와주느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탄소섬유 산업은 이제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일본, 미국,
한국이 함께 시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100조 원 시장이 200조, 300조로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본심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효성 연구원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53년 전 토레이 창업 세대가 가졌던 그 눈빛. 안 된다는 말에 굴복하지 않던 그 집념. 저는 그것을 한국에서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전해지지만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효성의 4년 6개월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38년간 그걸 몰랐습니다. 숫자만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앞으로 50년. 탄소섬유 시장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토레이가 1위를 지킬지, 효성이 추월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기업이 등장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안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해내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걸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53년의 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들. 4년 6개월의 밤을 지새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든 탄소섬유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누리호와 함께,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함께 저는 오늘도 그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단합니다. 한국. 지금까지 일본 토레이 기술자가 한국 효성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3년의 벽을 4년 만에 허문 대한민국.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역사를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